뉴저지 한인 여성 빅토리아 씨의 사망 당시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제3회 공경의 날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 일원을 덮친 강력한 폭풍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인 리틀넥 한 가정집에서 무장괴한에 의해 일가족 8명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뉴저지주 포트리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의 사망 당시 현장을 담은 보디캠이 공개됐습니다.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은 지난달 27일 조울증을 앓던 포트리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 씨가 경찰 총격에 사망한 당시 상황을 담은 경찰 바디캠 영상과 911 신고전화 녹음본 2개를 공개했습니다. 911 신고전화 녹음본에 따르면 빅토리아 씨의 오빠는 이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이후 이 씨의 오빠는 또 한 번 전화를 걸어 취소를 요구하지만 이미 출동했다는 답을 받습니다. 오빠는 이 씨가 흉기를 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원은 이 씨가 흉기로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오빠는 이 씨가 흉기를 들고만 있다고 답변하고 이 씨가 침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은 빅토리아의 흉기 소지 및 경관 위협 여부입니다. 바디캠 영상 속에서 이 씨의 집에 도착한 경관들은 신고자인 이 씨의 오빠를 문 밖에서 만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경관들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빅토리아 이 씨와 강아지를 안고 있는 이 씨의 어머니가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녀는 경관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았지만 문을 두고 소란은 계속됐습니다. 매플레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에 따르면 빅토리아는 해봐라, 네 목을 피습하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결국 경관은 문을 부수겠다고 경고한 후 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본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문이 열리자 서 있던 이 씨는 왼손엔 흉기를, 오른손엔 새 물통을 든 채 경관을 마주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든 이 씨가 문을 닫아 복도의 경관에게 다가왔고 이에 경관이 총격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보디캠에선 이후 경관의 발포, 쓰러진 빅토리아의 모습, 경관의 욕설이 이어집니다. 바닥에는 피와 물이 함께 흐르고 경찰은 빅토리아 이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는 모습도 영상에 포함됐습니다. 플래킨 검찰총장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기존의 발표에 나온 상황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주최하는 제3회 공경의 날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키스그룹은 오늘부터 21일까지 퀸즈 플러싱 소재 리셉션 하우스에서 내달 20일에 개최하는 제3회 공경의 날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신청 접수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키스 뷰티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한인 사회의 성장을 위해 발판을 마련해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자 공경의 날 행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키스 뷰티그룹의 장용진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자신의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에서 2022년부터는 뉴욕에서 공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3회 공경의 날은 지금까지 한인 사회가 성장해오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신 어르신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풍성한 만찬과 흥이 넘치는 무대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키스그룹은 올해는 특별히 이전에 참석한 이력이 없는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아닌 추첨으로 참가자들을 뽑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3회 공경의 날은 9월 20일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크레스트 할로우 컨트리 클럽에서
10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플러싱에 위치한 리셉션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아이디를 지참해야 합니다. 어제 오늘 뉴욕 일원을 덮친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경 롱아일랜드에 돌발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5시간 동안 9.4인치가량의 비가 쏟아지며 서포 카운티는 북쪽 해안가가 침수돼 구조 및 대피 소동이 벌어지며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암트랙 등의 심각한 지연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극심한 폭우로 인해 센트럴파크를 가로지르는 86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밤 사이에 4에서 6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커네티켓에서 상황은 가장 심각했습니다. 페어필드와 뉴헤이븐 카운티에서 재앙 수준의 홍수가 발생하며 최소 1명이 사망했습니다. 커네티컷에서는 12시간 동안 10인치의 비가 내리며 2021년 이래 첫 돌발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단시간에 뉴욕 일원을 덮친 이 비는 오늘 차츰 멎어들어 이후 조종 대체로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뉴욕시 기준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새벽 2시 반쯤 한인 밀집 지역인 리틀넥의 한 주택에 총기와 해머로 무장한 괴한 3명이 침입, 성인 5명과 어린이 3명 등 일가족 8명을 폭행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17일 새벽 퀸즈 더글라스톤 컬만 애비뉴의 한 가정집을 습격해 8여 명의 피해자를 인질로 잡은 뒤 현금 등을 훔치려 한 3인조 강도범을 체포했습니다. 30대로 알려진 3명의 남성은 최소 1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17일 새벽 2시 20분경 이들은 총과 망치 등으로 무장한 채 마라톤 파크웨이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72세와 32세 남성, 71세와 44세, 40세 여성과 13세 소년, 10세 소녀와 1세 여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71세 여성은 얼굴에 주먹을 맞았으며 43세 남성은 망치로 발을 가격당했습니다. 이후 강도범은 8명의 가족 구성원을 한 곳에 모아 인질로 잡은 뒤 현금 등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1세 여아를 안고 현장에서 한 여성이 달아나 911에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곧바로 집을 포위했습니다. 현금을 훔친 3인조가 창문 밖으로 달아나려고 시도하자 잠복 중이던 경찰이 즉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가운데 공화당 전략가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쇼맨십 때문에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어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정 부통령 후보로 추진하는 등 성대한 출정식을 열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해리스의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번 전당대회는 출정식이 아닌 선거에 이긴 뒤 개최하는 빅토리 파티를 방불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현직 대통령이 모두 출격, 기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말을 자제하고 공약 제시 등에 집중하지 않는 한 대선 승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 의원은 어제 NBC 방송에 출연. 나는 트럼프가 대선 80일 전부터는 무너진 국경을 고치고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 있는 비전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바이라며 바로 정책만이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도 ABC 방송에 출연,
트럼프는 분노 조절 수업을 들어야 하며 해리스는 정확히 자신의 할 일을 하지만 트럼프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정책 등을 제시하기보다는 해리스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험담을 하는 데 집중하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내 감각이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등 비이성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막말과 비이성적 발언을 이어감에 따라 올해 대선판이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갈수록 열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등극하는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9일부터 13일까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다자 대결에서도 47%를 기록, 3%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돌렸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의 3에서 4%포인트 우세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오차범위 내이며 지난 2020년 대선 때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 4.5%포인트보다는 작은 것입니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39% 대 32%, 7%포인트 차로 우세했습니다. 정책 이슈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와 인플레이션 대응 능력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더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또 CBS와 유고부가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로 48%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이 조사에서 경합주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각 50%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유명 통계학자가 개발한 분석 모델 적용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개 주 중 5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인 네이트 실버가 자체 개발한 대선 분석 모델 실버 블레튼 가동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적 지지율은 46.7%로 44.3%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4%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격차는 이에 앞선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3.1%포인트 앞섰던 것보다는 격차가 좁혀진 것입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약 2%포인트, 위스콘신에서는 3.2%포인트, 미시건에서는 3%포인트 앞섰고 애리조나와 네바다에서는 1%포인트의 근소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0.9%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0.8%포인트 등 1%포인트 이하의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실버 블러틴은 전국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취합한 뒤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에 가중치를 부여 집계한 것입니다. 실버는 2012년 오바마 대통령 당선, 2020년 바이든 당선을 예측한 유명 학자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1,400원대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로 폭락, 미주 한인들의 환차익도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시간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4원으로 폭락, 지난 3월 21일 1,322원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19일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351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힘없이 폭락을 계속, 한때는 1,429원까지 내리기도 하는 등 하루 만에 23.6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불과 2달 전인 6월 26일 종가 기준 1,395원까지 치솟았고 장중에는 1,400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1,300원대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처럼 폭락한 것은
미국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행은 22일 기준금리를 동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미주 한인들은 달러와 강세로 한국 여행 때 적지 않은 환차익을 누렸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반면 유학생 등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는 사람들은 조금 형편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한편 킹달러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초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는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엔달러 환율도 1% 이상 내렸으며 유로화 등 주요 통화 대비 올해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물가가 1%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TD증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10%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입품 가격은 10% 이상 치솟게 되고 결국 미국의 물가가 최소 0.6%에서 최대 0.9%까지 오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관세 인상에다 트럼프의 이민 제한으로 우수한 노동력 유입이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포인트 하락하고 결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 역시 트럼프가 보편 관세 10% 인상 공약을 실행에 옮긴다면 2년간 물가가 1.8%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이는 각 가정의 타격을 초래, 결국 소비 위축과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울프리서치는 트럼프의 보편 관세 부과가 민주당의 부자 감세 종료보다 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고 증세 효과가 나타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품의 10% 관세 부과는 물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입품의 절대 다수가 중국산인 만큼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메랑을 맞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이 늘어나기는커녕 고금리로 인해 팬데믹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연율 환산 기준 123만 8천 건으로 6월보다 6.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34만 건을 크게 밑도는 것이며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무려 16%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단독주택 착공 건수는 6월보다 14.1%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것입니다. 또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역시 6월보다 4% 감소한 연율 기준 139만 6천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가 건수 또한 전문가 예상치 142만 건을 밑도는 것으로 주택 건설 시장이 크게 침체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업협회의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도 39로 6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37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규 주택 착공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냉각된 것은 고금리에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가격 때문이며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모기지 하락을 기다리는 예비 수요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K 집밥 마스터 류수영과 밥 친구들의 식문화 교류기, 원시부족의 야생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한식문화를 정글 구석구석 전파하는 SBS 새 예능 정글밥이 오늘 첫 방송합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K푸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셰프로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집밥 마스터 류수영이 정글의 식재료와 뜨거운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식문화 교류를 위해 떠난 곳은 원시 문명이 남아있는 나라 바누아투로 8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이 작은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뱅크스 제도의 한 섬에서 색다른 요리를 선보입니다. 류수영은
그들이 꽤 오랫동안 먹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식재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한식처럼 만들어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류수영의 든든한 밥 친구로는 이승윤, 서인국, 유이가 함께합니다. 류수영은 지난 7년간 혼자서 요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시내버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 버스 전용 차선 침범,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력날조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뒤 연방 하원의원직에서 사퇴한 조지 산토스가 오늘 연방법원에서 가명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지구 표면 온도가 평균 섭씨 17.07도로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175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조사됐습니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내외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 불가 토큰 라이선스 계약으로 7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금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 가상화폐 업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3,400만 달러치를 매입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약 23만 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현재 교회의 20%에 달하는 10만 개의 교회와 성당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미국 캐나다 교회 연감이 전망했습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업그레이디드 포인트가 최근 조사한 지난 2015년에서 2023년 전국 44개 공항을 대상으로 접수된 연방항공청 민원신고 자료에 따르면 뉴욕공항은 이용 승객 10만 명 기준으로 연평균 불평 민원 접수 사례가 6.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브루클린의 인기 관광지 덤보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미충효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가 오는 23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간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김홍량 목사를 초청해 희년을 자유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 같은 시간에 임지훈 목사가 진행하는 어린이 할렐루야 대회도 진행됩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며 축복을 나누는 이번 대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